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일에 관한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호텔리어나 승무원이라는 그런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물어봐 주셨는데, 그만큼 또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게 저의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컴플레인 고객을 응대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고객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프로페셔널하게 응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었는데요. 저의 그동안의 서비스 아르바이트와 서비스 분야에서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담긴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특정하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고객과의 응대를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서비스업에서 일하실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정 직원은 늘 뭔가 손님과의 트러블이 있어요. 그 직원이 인수인계를 할 때 이 손님은 굉장히 까칠하다, 아니면 이 손님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응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나도 혼쭐이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데, 실제로 제가 딱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긴장을 하고 고객을 응대를 하면 고객은 늘 제가 인계를 받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자면, 이제 저희 호텔이 멤버십에 이제 병합 시즌이어가지고 기존에 그 멤버십 넘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더라도 이제 병합을 해야지 저희가 그 적립을 해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 그 과정이 손님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되는데, 하루는 제가 딱 출근을 했는데 야간조에서 인계를 받았던 게, 오후조에서 이 자주 오는 고객이랑 그 멤버십 병합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손님이 너무 거부 반응을 보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네가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해야 되는 거냐, 너무 번거롭다라는 그런 컴플레인을 했다고 해서 정말 긴장을 하고 이제 고객이 체크아웃 하기를 기다렸는데, 나갈 때 딱 고객이 왔는데 응대를 하면서 조금씩 고객님이 보이는 모습이 생각보다 그렇게 적대적인 모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가실 때 그 멤버십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이제 여쭤봐야 했으니까 뭐 병합을 하셨나 이렇게 여쭤봤는데, 전혀 뭐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시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객님 휴대폰으로 멤버십을 병합할 수 있는 어카운트를 보내드리고 상황이 잘 마무리됐는데, 이제 이 얘기만 보면은 그 고객이 당시에 기분이 나빴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인계를 했던 직원, 그 고객을 최초에 응대했던 직원은 사실 늘 어떤 손님이랑도 트러블이 있는 그런 이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실제로 고객을 응대함에 있어서는 한 번도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엄청난 스킬,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고객의 얘기를 듣느냐, 아니면 어떻게 고객에게 공감을 해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어떻게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전반적인 가장 무난한 고객 응대 상황에서의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고객을 인지하고 미소로 맞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이 이렇게 앞쪽에 오고 있어요. 딱 내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안 봐요. 그러면 애초에 그때부터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선 저기 멀리서 고객이 먼저 오고 있으면 인지를 해주세요. 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이 오고 있는 걸 압니다 라는 거죠. 오고 있을 때 눈을 먼저 마주칩니다. 그 다음에 살짝 미소를 지죠. 그렇게 미소로 고객을 맞이를 했죠. 그러면 뭐 체크인을 하든 뭐 고객과의 어떤 대화를 하든 어쨌든 고객님들이 뭐 어떤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적당히 공감을 해주는 그런 끄덕임, 그리고 추임새, 그러셨구나. 그리고 조금 더 고급 스킬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눈썹의 활용입니다. 입만 웃거나 아니면 음성으로만 할 때는 나의 공감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눈썹을 활용해 주시면 좀 더 감정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정말요? 아 되게 곤란하셨겠구나. 아 그러셨구나 라는 식으로 눈썹을 약간 이렇게
팔자 아닌 팔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팔자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갸륵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적당한 느낌으로 그 눈썹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객을 이제 보내드릴 때는 감사의 표현을 하면 그 3단계가 바로 끝나는데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미소와 함께 인사를 드리는 게 있고, 조금 더 중급 보급으로 가면 조금 개인적인 인사말을 보태는 거죠. 밖에 되게 춥던데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든지, 고객님이 체크아웃 하는 상황인데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고 조금 좋게 말씀을 해주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손님을 보내드릴 때 이번에 투숙하실 때는 뭐 좀 정비적인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저희가 제대로 점검해가지고 고객님을 좀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꼭 다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조금 더 붙일 수 있으면 이제 고급판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런 보편적인 고객 응대에 있어서는 이 3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고객을 웃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는 고객이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고객의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고객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는 물론 미소를 유지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요. 그 미소가 1부터 5까지의 이제 단계가 있어요. 1이 제일 약한 거고 5가 제일 강한 거면 한 2에서 2.5 정도의 약간 미소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들어야 돼요. 그냥 입을 약간 이 정도로. 또 이제 공감을 할 때는 약간의 끄덕임과 추임새가 있어야겠죠. 아까 이전 첫 번째 경우랑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언니 뭐 나는 뭐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객실에 이거 올려줄 수 있어? 뭐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라는 류의 얘기를 막 하실 때 중간에 얘기를 끊지 말고 한 2에서 2.5 정도의 미소를 유지하면서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죠. 여기 이제 추임새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정도로. 아시겠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손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알아요. 이거는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딱 있는데 손님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고객님 그거는 라고 나오게 되면 이미 이제 고객은 이제 기분이 상하겠죠. 이제 그때부터는 고객을 응대를 해서 그걸 리커버리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고객님이 얘기를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고객의 말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겠죠.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한 템포를 쉬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니 뭐 내가 애기랑 왔는데 뭐 애기 침대를 예약실에 얘기했는데 예약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호텔에서 지금 아기 침대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언니 오늘 애기 침대 재고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정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셨으면은 우선 한 템포 쉬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 템포를 쉬고 그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아기 침대를 요구하시는데 아기 침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고객님. 아무래도 아기랑 같이 투숙을 하니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으시죠. 아기 침대가 있다면 정말 이제 고객님께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금일은 정말 죄송스럽게도 아기 침대가 이미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없다고만 끝내면 고객은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겠죠. 이 상황을 잘 마무리 지을 마지막은 바로 대안 제시입니다. 이 대안이라는 거는 사실 그 처음에 일을 하면서부터는 바로바로 떠오르진 않지만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나름의 그런 방법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고객님 저희가 아기 침대는 지금은 없지만 대신에 그 침대에 세 면에 설치를 해드릴 수 있는 그 아기 가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잘 때 구르면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보니까 또 요 아기 가드를 선호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는데 그거를 지금 설치를 해드리면 어떠세요? 라든지
아기가 자다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시면 저희가 조금 더 푹신한 이불이나 담요를 추가로 해서 바닥에 깔아드릴 텐데 오늘 혹시 그 방법은 어떠신가요?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고, 객실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본의 아니시면 금일 그 큰 침대 하나님 객실을 예약을 주셨는데 저희가 큰 침대, 작은 침대 하나까지 더 있는 그 딜럭스 전복 트윈 타입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그 아기를 동반하고 오셨을 때는 침대가 하나 더 있는 객실을 부모님들이 선호하시기도 하시던데 혹시 이 객실 타입으로 변경해서 이용을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라는 식으로 정말 다양한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4번까지만 해도 고객님이 알겠다고 하면 상황은 끝나지만 이 상황을 정말 좋게 프로페셔널하게 잘 마무리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바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다음 예약건에 대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방금 그 사항에 이어서 예시를 들자면 혹시나 다음번에 저희랑 또 투숙을 하게 되시면 예약건을 만드신 후에 저희 프론트로 전화를 주시면 재고 하나를 미리 확보를 해서 고객님 객실에 투입해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황이 완벽하게 끝나고 그 고객은 다음에 같은 문제로 또 불편을 겪으실 일이 없겠죠. 가장 많이 물어봐 주셨던 컴플레인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정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뭐냐면 막 바쁘게 출근을 했는데 야간조한테 이제 제가 오전쯤엔 이런 얘기를 받는 거죠. 어제 야간에 객실 내 소음이 있어서 굉장히 크게 이제 몇 차례나 불편을 호소했던 고객이 있는데 이따가 체크아웃 할 때 좀 잘 케어를 해드려라. 이따 나갈 때 좀 한 말씀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라는 그런 강력한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손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긴장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면서 제가 나름 느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고객의 얼굴을 알지는 못해도 이미 저를 딱 바라보면서 오시는 느낌이 저분이 오늘 저랑 한 말씀 나누실 그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우선 그렇다면 미소는 1에서 1.5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은 걱정스러운 그런 눈빛을 보내드려야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춰주세요. 두 번째로는 고객님들은 우선 그렇게 오시게 되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시면서 이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감은 끄덕임도 있고 추임새도 있고 물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고객이 이제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과한 끄덕임이나 그런 과한 추임새는 오히려 제 기준에서는 조금 거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확실한, 조금 더 정적인, 조금 더 절제된 공감이 필요한데 제가 쓰는 그런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끄덕거리고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과 함께 아니면 그 고객의 말을 중간중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고객도 조금 흥분을 해서 말을 할 때 조금 정리를 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함으로써 고객도 얘기가 정리가 되고 분위기도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마다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아니면 고객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메모장을 꺼내요. 고객님이 제 컴퓨터 앞에 있으면 이제 컴퓨터 자판을 치면서 고객을 끄덕이면서 이제 고객님 얘기를 듣거나 고객님의 얘기가 언성이 높아져서 소리가 커지면 아예 다른 장소로 모시고 가서 제 개인 수첩을 가지고 가서 좀 고객님 쪽에 제가 고객님 얘기를 좀 놓칠까봐 걱정이 되는데 메모를 하면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양해를 먼저 구하고 고객님의 얘기를 조금 메모를 하면서 듣습니다. 고객의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아까 배우셨던 것처럼 우선 한 템포를 쉬고 고객님의 얘기에 공감을 하고 또 즉각적인 사과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놔야겠죠. 이전에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번 이미 컴플레인을 했던 이제 고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온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객실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제 고객님이 오신 거죠. 고객님이 이제 스타일러를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고장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이제 프론트에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직원이 고객님이 입실하시기 전에 저희가 다 봤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라는 이유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손님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게 괜찮았는데 지금 고장난 거면 내가 고장내놓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냐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좀 기분이 언짢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오전쯤에 출근해서 인계를 받았던 게, 이 객실에 있는 분이 이전에 이런 이슈로 컴플레인을 했던 분인데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매니저를 보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 얘기를 하신 거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되고, 아, 대체 어떤 유형의 고객님일까 막 100번 상상을 하죠. 어쨌든 이제 고객님이 그때 오셨죠.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맞이했어요. 저는 딱 멀리서 오실 때부터 아, 왠지 저분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왔거든요. 프런트에 딱 오자마자, 아니 어제 내가 야간에 스타일러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아니 고장이 나 있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수인계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객님이 얘기가 조금 길어지고 좀 언성이 높아지셔서 주변 분들이 쳐다보다 보니까 우선은 조금 고객님을 좀 다른 공간으로 분리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고객님 실례지만 제가 이제 고객님이랑 조금 더 얘기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이쪽으로 옮겨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니 고객님이 뭐 알겠다고 이래서 이제 자리를 같이 옮겼죠. 고객님이 막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 동안에 이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제 들었죠.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 그 당시에 고객님은 이제 스타일러를 이용을 하시려던 참인데 그때 이제 고장이 난 거를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라는 식으로 이제 조금씩 고객님의 감정에 공감을 해드리면서 상황에 대한 정리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전반적인 이제 내용이 고객님이 좀 우리 직원이 본인을 의심한 것 같아서 나는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니까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사과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 우선 같은 얘기라도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희 직원이 고객님한테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말투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님. 제가 대신 지금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직원이 정말 너무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한마디를 덧붙였죠. 아마 고객님, 제 조심스러운 생각에는 이전에 고객님이 저희 쪽에서 이제 불편을 겪으셨던 적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고객님을 맞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미흡했던 부분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죄송스럽던 마음이 좀 그런 말로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고객님이 그래, 내 잘못이 아니지,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라는 거를 조금씩 인정을 해주고 시작하니까 조금 말투가 누그러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말씀드렸죠. 본인이 아무래도 저도 그런 상황이면은 스타일러를 못 쓰는 것도 불편한데 그렇게 고객님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만한 어투로 얘기를 했으면 저도 그 상황에서는 조금 기분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 직원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시키도록 하겠다, 교육시키도록 하겠다라는 유료 얘기를 마무리를 하니까 고객님이 그래 알았어요. 앞으로는 조금 조심을 해달라고 하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급 점잖해지시더니 이제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이제 잘 보내드리면서 네, 고객님 불편드려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끝 어휘로 마무리를 지었더니 그 후로는 이제 고객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컴플레인 고객 응대 방법이 정석은 아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고객님이 얘기를 할 때 다 들어주고 내가 당신의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적당한 공감과 그런 액션을 조금씩 취해주고, 마지막에는 고객님이 불편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딱 집어서 사과를 드린 다음에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고객님의 말씀이 피드백이 잘 전달되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상황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고객님이 불편사항을 얘기를 할 때 나는 난 뭔지 모르겠다, 난 네가 얘기를 하는 게 그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신입 직원이고 나는 당신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동공지진 라던가 얘기를 할 때 말을 끊는 거죠. 아니 내가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뭐 객실에 타올이 없었는데 본인 근데 저희가 타올을 뭐 눈에 보이는 데다 비치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비치를 해뒀는데 그쪽은 보셨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잠시 접어두세요. 제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이런 고객이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직원이 있을까 싶겠지만 정말 그런 직원이 있어요.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응대를 할 수 없더라도 불편을 얘기를 할 때 그저 조용히 묵묵히 공감하면서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화가 정말 많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언성을 높여 얘기하더라도 그거에 당황하지 말고 우선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는 뭐랄까 조금 부드럽게 고객을 응대하고 또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얘기를 했다면 마지막으로는 조금 단호함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고객의 응대법인데 조금 무례한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출장 마사지, 여성 마사지를 불러달라든지 아니면 직원에게 지나치게 사적인 농담을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외국 비즈니스를 하는 투숙객분들 중에서 전화로 아니면은 뭐 직접 와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렌지를 해달라고 굉장히 집요하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조금만 푸시하면 해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해요. 그런 분들은. 그럴 때는 정말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법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고객님이 나 지금 그 여성 출장 마사지 받고 싶은데 나 그거 좀 해줘. 할 수 있잖아. 왜? 그거 안 되나? 다른 호텔 다 해주던데 라는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고객님, 정말 실례지만 저희 호텔에서는 그런 서비스는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겠죠. 한 실례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단호하게 맞서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고객의 유형을 나눠서 저의 경험과 함께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당시에 저의 사과를 드리는 죄송한 마음과 저의 긴장된 마음이 전해지셨나요? 서비스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사람 대 사람을 대하는 일인 게 어쩔 때는 굉장히 재밌고 쉬운데 어쩔 때는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대체 왜 그럴까 싶은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을 조금 더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내가 고객을 웃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고객이 나에게 그런 칭찬이나 우호적인 표현을 해주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얘기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앞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어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떤 표정으로 고객의 얘기를 듣고 또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점이 생긴다면 언제든 댓글과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부탁 아닌 부탁을 받았었는데 호텔리어 지망생분들이 뭐 입사 면접이나 아니면은 호텔과 면접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요청하셨었는데 특히 그 한 구독자분의 친구분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그 구독자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면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분 이름이 우진씨인데 그 우진씨를 비롯한 여러 호텔리어 지망생분들 오늘 제 영상이 동기부여나 아니면 나중에 실무를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빨리 만나요. 안녕. I fall